쇼더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행정사 2차 본격적으로 공부해보는 시간입니다. 일단 공부 쇼터디에서 이제 문제가 되게 많아요. 실무법 뭐 다 있는데 1차도 있고 이번에 그 개별적으로 이제 문의 주시는 분들 중에 시험 1차 합격 하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2차를 빨리 시작을 해야 된다. 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문의가 들어오는데 간단하게 공부를 2차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거냐? 없습니다. 그런 거 없고요. 1차 공부 방법은 이제 기본소를 어느 정도 보시면 저는 기본소를 보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보지 말라는 말이 그냥 버리라는 건 아니고요. 그냥 백과사전, 그러니까 사전 찾듯이 모를 때 찾는 거예요. 근데 꼭 모를 때 책으로 볼 필요 없고 구글링으로 해서도 된단 말이죠. 어차피 시험 문제는 법령이랑 그죠? 그다음에 판례가 나오기 때문에 구글에 보면 뭐 블로그나 이런 데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꼭 책에 의존할 필요는 전혀 없고 그 문제를 막 파고 들어가는 연습이 되게 중요해요. 1차도 그렇고 2차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는 근데 더 중요하죠. 한 쟁점을 완벽하게 숙지하려면 완전 그 사리를 파고 들어가는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습해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객관식처럼 많이 푸는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한 문제를 이 사실관계까지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 사실관계에서 어떻게 이론이 도출됐고 그 이슈가 어떻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면 그 이슈 스팟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쟁점을 정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사안에 포섭을 해서 결론을 내는가. 그거거든요. 예, 논술형은. 그래서 그 연습은 일단 많이 써보셔야 된다. 근데 많이 쓰는 그거를 그 논리의 흐름에 따라서 목차를 잡고 키워드를 일단 써보고 개념을 최대한 써보려고 하고 요건도 최대한 써보려고 하고 그다음에 판례 같은 경우는 이 관련된 판례를 머릿속에 기억해놨다가 그대로 판례 문구를 떠오는 연습 그 다음에 검토나 문제 해결에서 사안의 포섭을 잘 할 수 있는 적용 능력까지 그거거든요. 그 연습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행정사 이제 실무법 보겠습니다. 이것도 기출 문제고요. 자, 1번 A씨 영농산 편의를 위해서 갑의 토지와 인근 토지에 거쳐서 형성되고 사용되고 있던 자연 발생적 토사 국어를 설치한 거죠. 토사 국어. 그 다음에 콘크리트 유형 수로관으로 된 국어를 설치하는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갑은 A씨의 공사가 자신의 토지 약 75제곱미터를 침해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네요. 이에 갑은 A씨의 자신의 토지 75제곱미터에 설치되어 있는 국어를 철거해달라. 그리고 자신 토지 외의 지역에 새로 국어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오케이. 문제 1번 볼게요. 갑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 A씨는요. 갑이 실제로 해당 국어에 의해서 상당한 영농상 이득을 향유하고 있으며 국어를 새로 설치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갑의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갑의 청구를 거부하는 거부 처분을 한 거죠. 거부 처분. 오케이, 거부 처분. 만약 갑이 A씨의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심판을 제기해서 인용 재결을 받았다면, 그죠? A씨는 전혀 다른 이유를 들어서 갑의 청구에 대하여 다시 거부 처분을 할 수 있는가? 20점짜리죠? 네, 이건 너무 중요한 쟁점이에요. 문제 1번. 일단 거부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겠고, 그러면 거부 처분을 하는 것이 이게 뭡니까? A씨가 전혀 다른 이유를 들어서 갑의 청구에 대해서 거부 처분을 하는 것이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는가? 이게 쟁점이 되는 겁니다. 문제 1번은. 문제 2번은요. 자, 갑이 민원 제기와는 별도로 A씨에 대하여 해당 토지에 설치되어 있는 국어의 철거와 새로운 국어의 설치를 요구하는 의무이행 심판을 제기했다. 의무이행 심판. 의무이행 심판이 뭐죠? 자, 의무이행 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죠. 어쨌든 의무이행 심판을 제기하였다면 갑이 제기한 행정심판의 대상 적격과 청구인 적격의 적법 여부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게 나왔습니다. 오케이.
2번 같은 문제는요, 대상 적격, 청구인 적격의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라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무이행 심판이 그 대상 적격과 청구인 적격을 구별하였는지를 검토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1번 문제가 조금 쟁점이 되는 사안이었고 2번 문제는 단문 형식으로 쓰면 될 것 같아요. 1번 네, 일단 있는지 여부부터 검토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안에서 갑이 A씨의 민원 거부 처분에 대해서 취소 심판을 제기했고 그때 인용 재결을 받은 경우 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가 그죠? A씨가 전혀 다른 이유를 이유로 자, 갑의 청구에 대하여 거부 처분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는가? 이 거부 처분하는 것 자체가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렇게 문제 제기하면 되겠고요. 다음 두 번째 뭘 쓰면 됩니까? 자, 취소 심판 적으면 되겠죠? 일단 아는 거 쭉 나열해 볼게요. 목차를. 그 다음에 재결의 기속력에 대해서 검토해 보면 되고요. 자, 재결의 기속력에 있어서 역시 의의를 적어줘야 되고 기속력의 범위가 중요하겠죠? 기속력의 범위. 기속력은 이제 주관적, 객관적 범위로 나뉩니다. 그래서 그 범위에 대해서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써줘야 되는 게 기속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내용에서 핵심적인 사항이 기속력 내용에서 여러분 뭡니까? 기속력이나 개념부터 쓸게요. 기속력이란 뭐죠?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라야 된다. 그래서 구속하는 효과죠. 그래서 재결의 기속력은 자, 인용 재결에만 인정이 되는 거죠. 인용 재결에만 자, 인정이 된다는 거. 그 내용은 여러분 반복 금지 의무와 또 재처분 의무가 있죠. 그 다음 결과 제거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정도 목차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 사안의 검토로 바로 들어간가요? 결론 사안의 검토 그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단 A씨는 갑의 청구에 대해서 거부 처분을 갖게 됩니다. 거부 처분을 갖는다. 자, A씨는 자, 갑의 청구에 대하여 거부 처분을 갖는다. 이 정도 결론 내시면 돼요. 목차 잡았죠? 큰 목차. 이렇게 할게 문제 1 문제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정도 쓰면 쟁점 다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문제 2번은 이따가 차근차근 써보게요. 문제 1번 계속 이제 사를 좀 붙여보도록 하죠. 문제 제기를 했고요. 그럼 취소 심판에 대한 의의를 적어야겠죠? 취소 심판. 취소 심판이 뭡니까? 취소 심판이란 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하죠. 다시 행정청의 위법이나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취소심판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취소심판에는 자 행정심판에는 자 재결의 기속력이 인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구속력이다. 그래서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르도록 구속하는 효력을 재결의 기속력이라고 하고요. 자, 여기서 기속력의 범위에 있어서 자, 주관적과 객관적으로 나눌 수 있죠. 주관적 범위. 주관적 범위는 뭡니까? 그렇죠? 기속력은 피청구인인 행정청뿐만 아니라 그 밖의 관계행정청에 미친다는 거죠. 객관적 범위요.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전제가 된 요건 사실의 인정과 판단에만 미치고요. 어디에 미치지 않는다? 이와 직접 관계가 없는 다른 처분에는 미치지 않는다. 이거 중요하죠? 객관적 범위. 다시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되는 요건 사실의 인정과 판단에만 미치지 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처분에는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 주관적, 객관적 범위. 내용, 첫째 반복금지 의무입니다. 반복금지 의무. 반복금지 의무는 개념이 뭐죠? 자, 일단 인용 재결이 내려지게 되면요.
관계행정청은 어떻게 돼요? 그 재결을 준수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재결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라는 게 반복 금지 의무고요. 재처분 의무는 자 만약에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유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이때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재처분 의무. 일단 재결에 의해서 여러분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당사자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할 때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다시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거죠. 하여야 한다. 이게 바로 재처분 의무예요. 다음 결과 제거 의무. 이게 뭐죠? 관계행정청은요. 처분의 취소나 확인의 재결이 있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위법 또는 부당으로 판정된 처분에 의하여 초래된 상태를 제거하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결과 제거 의무. 그래서 처분의 취소 또는 확인의 재결이 있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처분에 인해서 위법 또는 부당으로 판정된 처분에 의하여 초래된 상태를 제거해라. 결과 제거 의무. 세 가지. 반복금지 의무, 재처분 의무. 그 다음에 결과 제거 의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A씨는 갑의 청구에 거부 처분을 갖는다. 왜요? 사안에서 갑의 인용 재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갑은요 인용 재결을 받았다 할지라도요 이거죠? A씨가 여기 이 부분이요. 전혀 다른 이유를 들어서 갑의 청구에 대해서 거부 처분을 할 수 있는가? A씨가 전혀 다른 이유를 들어서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사정 변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정 변경을 이유로 갑의 청구에 따라 거부 처분하는 것은 재결의 기속력에 반한다? 안 반하는 거죠? 근데 반하지 않는다. 따라서 A씨가 재처분 의무가 생기지는 않는 거죠? 오케이. A씨는 갑의 청구에 대해서 거부 처분을 갖고요. 이렇게 이 정도 쓰시면 돼요. 네. A씨가 전혀 다른 이유로 갑의 청구에 대해서 다시 거부 처분할 수 있는 거 상관이 없다. 네. 사정 변경으로 인한 다시 재거부 처분을 하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위법이다? 위법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이제 문제 2번으로 가겠습니다. 문제 2번 이 정도 쓰시면 되고 20점. 그 다음에 문제 2번은 어떻게 써야 되냐? 여러분 대상 적격과 청구인 적격의 적법 여부를 검토하면 됩니다. 대상 적격과 청구인 적격의 적법 여부를 검토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의 소재 보겠습니다. 문제의 소재. 사례에서 갑이 제기한 의무이행 심판. 여기서 갑이 제기한 의무이행 심판이죠. 의무이행 심판이 대상 적격과 청구인 적격이 구비되었는지가 문제됩니다. 뭘 검토하면 돼요? 의무이행 심판. 즉 의무이행 심판의 대상, 청구인 적격에 대해서 살펴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갑이 제기한 행정심판의 대상 적격과 청구인 적격 이런 것을 검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차 적은 거죠. 의무이행 심판에 대해서 적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의무이행 심판의 대상이 뭐가 되느냐? 대상 적격, 그죠? 이 부분 적으면 되는 겁니다. 당연히 거부 처분, 여기서 문제는 거부 처분이요. 거부 처분이 대상이 되는가? 그 다음에 부작위, 그 다음 네 번째로요. 의무이행 심판의 청구인 적격이요.
여기서 키워드 뭐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거죠? 자, 의무이행 심판은 자,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일단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자, 행정청의 거부 처분이나 자,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그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된다. 이익이 있는 자 있어야 된다. 그 사안의 검토입니다. 핵심은 뭐죠? A씨가 자연 발생적인 토사 국어를 철거하고 새로운 국어를 설치하는 공사를 완료하였다면 갑은 어떻게 되나요? 결론적으로 처분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가? 이게 핵심이겠죠? 네. 어쨌든 의무의 심판에 있어서 핵심은 처분을 신청한 자가 그죠? 행정청의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건데 이 사안에서 여러분 검토해보면 지금 A씨가 민원 제기와 별도로 A씨에 대해서 자, 새로운 국어 설치를 요구하는 의무의 심판 제기했다면 처분을 신청한 사실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되지 않겠죠? 요 정도. 그래서 오늘 재결, 각하 재결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문제 소개 들어갈게요. 자, 사안에서, 의무이행 심판, 여러분. 의무이행 심판이란 적어주면 됩니다. 의무이행 심판이란, 자, 개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뭐죠? 행정청의 위법 또는, 자, 부당한 거부 처분이나 자,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의미한다. 즉,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의미한다. 자, 세 번째, 그 대상 보겠습니다. 첫째, 거부 처분이요. 자, 처분이라는 것은 거부 처분이 되기 위해서 의무이행 심판으로서 거부 처분이라고 하기 위해서는요. 자, 여러분들 신청한 행위가 자,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 작용이어야 되는 거죠. 작용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 거부 행위가 자, 신청인의 법률 관계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거죠. 미칠 것. 그 다음에 신청에 대한 법규상 조리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을 것.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 거부 처분이라고 해서 다 의무의 심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거부 처분이라는 것은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신청한 행위 자체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되고 거부 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또 미쳐야 되고 신청에 대한 법규상,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만이 자, 거부 처분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다음 부작위요. 자, 부작위라 함은 자,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죠. 이게 부작위입니다. 네. 다시 행정청이 당사자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부작위라고 한다. 자, 그 다음 의무이행 심판의 그 대상 적격 받고요. 청구인 적격. 핵심은 처분을 신청한 자가 자, 행정청의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의무이행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하려면요. 먼저 신청에 따른 일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를 가진 당사자가 그죠? 법률상 권리를 가진 당사자가 일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를 가진 당사자가 누구에 대해서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신청하고
자,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자,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의무가 있죠. 행정청은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행정청이 이를 뭐하는 거? 거부하거나 혹은 부작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은 부작위 상태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사안에서처럼 A씨는 자 갑의 민원 제기와 별도로 갑의 사안에서 자 갑의 민원 제기와는 별도로 A씨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연 발생적인 토사 국어를 철거하고 그죠? 새로운 국어를 설치하는 공사를 완료했을 뿐이다. 완료했을 뿐. 자, 갑은 뭐 한 게 없습니까? 처분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 없으므로 따라서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합니까?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자, 갑이 제기한 의무이행 자, 심판은요. 대상 적격은 물론 자, 청구인 적격을 구비하지 못했다. 구비하지 못했다. 이건 무슨 심판이죠? 부적법한 심판 청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행정심판위원회는 각하 재결을 내려야 한다. 그죠? 그렇게 됩니다. 요게 이제 기출문제예요. 여러분, 이 사실관계랑 유사하게 계속 나옵니다. 거부처분, 네, 거부처분이 있어서 그 취소소송이 인정되는지, 거부처분을 할 수 있는지, 근데 사정 변경으로 인한 거부처분 인정되는지 그런 것들. 이 문제 1번이었고요. 그게 기속력,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는지까지 여러분들 쓰셔야 된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취소 심판과 재결의 기속력 그거에 대한 개념과 범위와 내용 꼼꼼하게 쓰시고 자 결론 내실 때 거부처분을 갖는다고 그 이유는 자 A씨가 전혀 다른 이유로 들어서 갑의 청구에 따라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자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2번 같은 경우는 자 문제 소재에서 갑이 제기한 의무이행 심판에 대한 대상 적격과 청구인 적격 이걸 쭉 검토해 보니 자 대상 적격 자 거부 처분이어야 되고 자, 부작위가 있어야 된다. 그 중에서도 거부 처분은 자 신청한 행위가 그죠? 공권력의 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되고 자 거부 행위가 신청인의 법률 관계에 영향을 미쳐야 되고 신청에 대한 법규상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된다. 그 다음에 청구인 적격은 처분을 신청한 자가 행정청의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 가능하다. 그렇지만 봤을 때 사안에서는 갑의 민원 제기와 별도로 자연 발생적인 토사 국어를 철거하고 새로운 국어 설치하는 공사 완료했을 뿐이므로 갑은 처분을 한 사실, 처분을 신청한 사실이 없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죠? 따라서 갑이 제기한 의무이행 심판은 대상 적격은 물론 청구인 적격을 구비하지 못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 청구가 돼서 행정심판위원회는 각하 재결을 내려야 한다. 이렇게 있죠? 네, 이거 잘 기억하셔요. 사실 문제 중요한 쟁점이니까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과태료 나왔죠? 네, 여기까지 보죠. 하루에 2문제씩만 꾸준하게 풀면 이제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시간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쇼토디를 2문제 혹은 3문제 과목별로 꾸준하게 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2번.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갑에게 약식 재판으로 과태료 500을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자, 갑에게 과태료 결정에 자, 고지를 하였고요. 갑은 이 고지를 받은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항고를 했습니다. 근데 법원은 즉시 항고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하면서 진술기를 주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 재판은 적법한가? 그죠? 일단 여기서 과태료 재판이 나왔습니다. 문제. 자, 그러면 자, 서설. 여기서 과태료가 뭡니까? 과태료에 대한 개념을 적어야 된다. 과태료라는 것은 일정한 부작이나 자기 의무의 이행을 심리적으로 강제하기 위해서 부과하거나 징계처분 일종으로서 부과하는 금전적 부장이죠.
과태료 나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쫄잖아요. 그죠? 심리적으로 강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기 의무의 이행을 심리적으로 강제하기 위해서 부과하거나 자, 징계 처분 일종으로서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을 과태료라고 하고요. 과태료 재판에는 기본적으로 약식 재판과 정식 재판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자, 약식 재판을 했죠. 약식 재판. 법원이 어떻습니까?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그때는 당사자의 진술을 혹시 아니하고, 자, 과태료를 재판할 수 있다는 거죠. 과태료를 자, 재판할 수 있고요. 다만 검사의 의견을 구해야 됩니다. 검사의 의견을 구하여야 하는 거예요. 이 부분. 그리고 재판은 자,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하고요. 이유를 붙여야 돼요. 결정으로서 하고요. 그래서 과태료 재판을 약식 재판으로 한 경우 당사자 혹은 검사는요. 자,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이의제기,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의신청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약식 재판 어떻게 돼요? 그 효력 상실하게 되는 거죠? 자, 상실하게 되고요.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다시 재판합니다. 자, 그래서 약식 재판에 대해서 그 불복 방법은 이의신청 인정되는 거죠. 이의신청만 인정되고 즉시항고는 인정되지 않아요. 즉시항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볼까요? 그러면 이제 결론 내면 되죠. 사안의 검토. 사안에서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네. 그리고 약식 재판으로 하였고요. 그러면 불복 방법은 즉시항고가 아니라 이의신청만 인정되죠? 자, 이의신청이 인정이 되고 즉시항고는 인정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약식 재판인데도 불구하고 즉시항고를 했다. 네. 즉시항고는 할 수 없어요. 즉시항고는 할 수 없어요. 근데 문제에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자, 갑이 어쨌든 과태료 결정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했고요. 이의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의신청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하면 자, 뭘 줘야 된다? 갑에게 자, 진술기회 줘야 되는데 진술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이때 어떻게 됩니까? 부여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재판은 부적법한 거죠? 당연히 부적법. 그 재판은 자, 부적법한 겁니다. 부적법하다. 네, 이렇게 결론 내면 돼요. 핵심은 이의신청만 제거한다. 즉시항고는 안 된다. 약재판인 경우. 그래서 과태료 결정 고지를 받은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의신청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면서 만약에 갑에게 그죠? 갑에게 진술기를 부여하지 않은 재판은 그 재판은 절차상하자의 이유로 부적법한 거죠? 부적법 각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과태료 재판. 모두 기출문제였어요. 자, 비송사건, 종료사유, 비송사건. 자, 맨날 이런 거 나오면 여러분 비송사건 뭐 많이 외우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비송사건 일단 무조건 의의부터 쓰는 거예요. 그 다음 종료사유 쓰는 거예요. 이렇게. 자, 종료사유 뭐예요? 종국재판. 자, 법원의 종국재판으로 종료되는 거죠? 자, 법원의 종국재판에 의해서 종료가 됩니다. 그 다음 또 언제 종료가 됩니까? 당연히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서 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결정 개시되는 신청 사건의 경우 자, 신청의 취하죠? 신청의 취하. 여러분들 신청의 취하. 절차 종료되죠? 그 다음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이런 거 이렇게 그러면 종료가 돼요. 이 정도 써야 돼요. 그럼 비송사건이라 이렇게 뭐 어떤 관계? 사건 관계의 성성, 변경, 소멸에 관하여 다시 사건 관계의 형성, 변경, 소멸에 관하여 자, 법원이 무슨 입장으로? 법원이 후견인적 입장이죠.
대해서 관여하는 사건을 말한다. 이게 비송사건이에요. 자, 종료 사유는 말씀드린 세 가지. 종국재판, 즉, 자, 비송사건 절차는 법원의 종국재판에 의하여 종료됩니다. 그죠? 그 한 줄만 쓰면 되겠죠? 비송사건 절차는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비송사건 절차 종료가 된다. 그래서 종국재판이 고지가 돼서 그 재판이 즉시항고가 허용되는 사건일 경우에는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절차가 종료되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는 사건의 경우 재판의 고지와 동시에 절차는 종료되고, 어쨌든 핵심, 법원의 종국재판에 의해서 비송사건 절차는 종료된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신청에 취하여 비송사건의 신청도요, 재판 있을 때까지 자유로이 취소할 수 있어요. 자유로이 취하할 수 있어요. 자, 신청의 취하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자, 그 신청이 신청인의 의무에 속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개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된다. 요 말 써줘야 되겠죠? 그 말 개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된다. 그 신청이 신청인의 의무에 속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개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된다는 거. 당사자 사망으로 당연히 비송사건 절차는 종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요, 자, 신청 사건의 신청인이 만약에 사망을 했어. 근데 그 당사자가 해당 재판에서 추구하는 권리가 상속의 대상일 수 있잖아요. 이때 상속의 대상이라면, 자, 상속인은 그 절차를 승계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권리가 상속의 대상이 아니라면요, 그 비송사건 절차는 당연히 종료되겠죠? 이 정도. 기계적으로 외우셔야죠, 기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가 지금 전체 2020년 기출문제랑 다 출제 테마들이 다 적혀 있는데 최대한 많이 풀어보세요. 하루에 3문제씩은 꼭 풀어본다. 꾸준하게.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이제 PPT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진도에 따라서 테마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마인드맵, 마인드맵이 나오면은 여러분들한테 이메일로 그 파일을, PDF 파일을 전달해 드릴게요. 따라서 혹시 필요한 것들이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요, 제가 shotody@gmail.com으로 그 소위 말하면 행정사 2차 관련된 PPT 자료 문의하고 연락 주시면은 회원 shotody 아이디와 그 가입 여부 확인 절차를 거치고 난 다음에는 그 PPT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조금씩 이제 1차도 끝났고요. 조금씩 2차 대비하셔야겠죠? 네. 자, 올해 안전하게 합격하는 그날까지 꾸준하게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